네, 저는 영사독일부로 회장 배동den입니다. 지금부터 정치보복, 인권말살 중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남북으로는 38선이, 동서로는 지역 감정과 차별로 극심히 분열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며 대통합과 화합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듯이 법 절차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구속 수감하겠다는 일념으로 헌법재판소의 무리한 일정과 사법부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같이 유례없는 살인적 일정에서 이루어진 탈법 재판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강구영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 진행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한웅재 부장검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기에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종용했습니다. 구속 이후 미리 정해놓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질주하듯이 일주일에 4번의 살인적 재판 진행뿐만 아니라 여성 대통령에게 수갑과 보성줄로 묶은 채 재판 참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재판장은 만천하가 다하는 직업을 묻는 이 상식적 사항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구속수사는 기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보복을 가진 재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주장하는 재경주 뇌물수사는 단 1원도 안 나온 뇌물죄로 정치보복에 따른 재판이라는 것이 이미 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17년 3월 11일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까지 749일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 오늘날까지 최서원 씨, 변영전 최순실 씨와 동관계에 결탁 맺었다는 것을 검찰 판사는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프라이즈 보고서를 원용하여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과 사법부는 이 역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과 변호인단이었던 최명성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소위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38명 중 15명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현직 고위 법관들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죄 혐의로 2016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2명의 피고인 중 9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권남용죄는 입증이 쉽지 않고 모호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소위 국정농단에 기소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익정부 당시 언론과 포털에서 가십거리로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대통령이 구설했니 색설했니 등 온갖 추문을 던지고 예고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가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조치에 위협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추 사유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아직까지 제기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이고 한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의혹을 제기한 자들은 민형사정 책임을 분명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지난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캐비넷 안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약 300쪽의 수상한 문건이 발견되었다며 속보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역시 그 어떤 정부에도 하지 않은 행위이며 따라서 이 역시 정치보복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절차는 물론이요 여성으로서 인권까지 짓밟힌 상황에 온전히 직면하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힌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틀 전인 지난 17일 형집책 정지 신청이 있었다는 뉴스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집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온 것에 대하여 우리 역사 독일 포럼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주장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자정을 기해 구속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않은 것은 부당 탄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거 개입에 의한 2년 선고를 받은 것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결정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사법행정으로 기결수로 전환한 사항이라면 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 집행을 정지하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경추 요추부의 협책에 의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법 집행은 즉시 정지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른 차원임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형집행 정지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형집행 정지를 요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통합과 화합을 바란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시키고 그리고 법처차에 더하여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실규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그에 따른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며 상식을 가진 자유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보다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고 역사 독일 포럼 역시 이들과 함께 올바른 역사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749일째인 2019년 4월 19일 역사 독일 포럼 일동 감사합니다.